베트남 며느리와 50년 시어머니의 눈물 고백 이야기,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새벽 6시 동해안의 한 작은 어항.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경매장에 홀로 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김영순 씨. 무려 5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베테랑 중매인입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경매장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을 기다리고 경매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입찰가를 써내던 그 손길.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50년의 세월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엔 특별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6년 전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레티 씨. 처음엔 한국말도 서툴고 생선 만져본 적도 없던 27의 젊은 여인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시장 상인들마저 베트남 며느리가 참 일 잘한다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김영순 씨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며느리 앞에서만 좌불안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이름과 구체적인 배경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안 청파항에서 50년째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김영순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팔자 좋다고 해요. 베트남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일도 잘하는데 뭐가 불만이냐고요. 시장 사람들도 그래요. 김 사장 복 터졌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이러면서 부러워해요. 맞아요. 레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랑 경매 보러 가자고 해요. 처음엔 아이 유치원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조카 소미까지 맡아서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척척 일을 해내고 손님 응대도 저보다 더 잘해요. 50년 전 25의 나이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때 시장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경매를 해 하면서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5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인정해줘요. 경매라는 게 정말 치열해요. 5만 원, 5만 5천. 고함 소리가 새벽 바다를 가르죠. 한순간 방심하면 좋은 물건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긴장의 연속이에요.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 어떤 생선이 얼마나 잡혔는지, 시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레티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처음 한 달은 그냥 구경만 시켰는데 2달째부터는 제 옆에서 메모까지 해가면서 따라 배우더라고요. 어머니, 저 생선은 왜 비싸요? 저건 요즘 잘 안 잡혀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하고요. 생선 손질하는 것도 정말 놀라워요. 처음엔 비늘 벗기는 것도 무서워하던 아이가 지금은 저보다 더 깔끔하게 해요. 칼질도 능숙하고 손님들이 베트남 아가씨가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할 정도예요. 특히 회 떠주는 솜씨는 정말 예술이에요. 그런 제가 레티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가끔 이 아이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이에요. 그럴 때 레티야,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금방 웃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혹시 저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민수하고 싸운 건 아닐까요? 애기들 교육 문제로 요즘 자주 다투거든요.
소미가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서 레티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레티가 베트남 친구들이랑 전화할 때 베트남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혹시 시어머니가 힘들다, 집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베트남 말인데도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라요.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처음엔 잘하다가 갑자기 짐 싸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옆 시장 박 사장 집 필리핀 며느리가 그랬어요. 5년 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가서 살겠다 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우리 레티도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50년 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장사하면서도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레티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제 마음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레티 생각이 나요. 오늘은 무슨 표정으로 나올까? 혹시 또 무슨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50년 동안 제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레티 걱정이 더 앞서요.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6년 전 일이 생각나네요. 우리 민수가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64이었거든요. 늦둥이 막내 아들이니까 걱정이 많았죠. 어떤 애야? 어디 사는 애고? 베트남에서 온 아이예요. 이름은 레티고 나이는 27이에요. 베트남? 아이고 말이라도 통해?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라니. TV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는 하는데 막상 우리 집일이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나 싶었거든요. 첫 만남이 기억나요.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레티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래. 멀었지? 했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마르기도 말랐어요. 베트남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싶었어요. 짐도 큰 가방 하나가 전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향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그게 다였대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짠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조용했어요. 레티는 창밖만 보고 저는 자꾸 뒤돌아보고 민수만 중간에서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저기가 청파시장이에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고 어머니 바다가 정말 크네요. 베트남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레티가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방을 보여줄 때도 그랬어요. 여기가 너희 방이야. 좁지만 그냥 지내했는데 레티가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베트남보다 훨씬 좋아요 하고는 집만 조용히 정리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밥상이 가장 어색했어요. 레티가 젓가락질을 못해서 계속 반찬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보는 제가 더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숟가락 써도 돼 그랬는데 레티가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사람처럼 먹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했어요. 김치도 처음엔 못 먹었어요. 맵다고 하면서 물을 자꾸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덜 익은 걸로 따로 줬더니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가르쳐 주니까 진짜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로 뭘 말하고 싶어도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레티는 방에만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밥만 챙겨줬어요. 혹시 반찬이 입에 안 맞나?
혹시 한국 음식이 너무 다른가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있었어요. 레티가 부엌으로 나와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서툴지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장도 같이 가볼래? 구경이라도. 네, 가고 싶어요. 어머니 일하시는 곳 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레티와 함께 시장에 나가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냥 구경만 시켰는데 보니까 눈치가 빨라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제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배우려고 하고 한 달 후에는 간단한 생선 손질까지 했어요. 비늘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장 빼는 것까지. 제가 자세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보고 배우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워?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배웠어요. 베트남에서도 엄마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베트남에서 이런 바다 생선은 처음 봤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3개월쯤 지났을 때 레티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경매도 구경해 봐도 될까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정말 진지하게 보더라고요. 어떤 생선이 얼마에 팔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하는지 다 물어보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레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말도 늘고 일도 척척 해내고 손님들이 베트남 아가씨 어디 갔어? 하며 찾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레티 생각이 나요. 50년 동안 제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레티 걱정이 더 앞서요. 이상하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레티가 기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공부 좀 해라. 소미가 학교 가면 어떡하게?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열심히 해. 아이고, 그 말을 듣는 레티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사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낮에는 저랑 시장 일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나서야 책을 펼쳐요. 밤 12시까지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공부해요.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글자가 자꾸 헷갈려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가 책 앞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레티가 울며 방으로 들어간 뒤 집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작은 소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창문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김치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멍하니 있었어요.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베트남 노래 소리. 고향 생각이 난 건 아닐까?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제 마음이 철렁했지요. 알고 보니까 레티가 베트남에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대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 33세 나이에 한국어로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사 공부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세종대왕,
임진왜란 이런 단어들을 한글로 써보라고 하니까 한참을 끙끙거리면서 써요. 틀려도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어머니 이거 맞아요? 잘했네. 그런데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해.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이 말부터 해요. 뭘 가르쳐줘도 뭘 해줘도.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고 있는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수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만 반복하니까 레티가 화가 난 거죠. 저 지금 공부 끝났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레티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눈에 눈물까지 고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도 당황했나 봐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에요? 저 매일 밤새워서 공부하는 것도 모르세요? 낮에 시장 일하고 와서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언제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 시장에 나갔더니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외국 며느리들은 오래 못 산다더니 김 사장도 조심해야 해. 그 말들이 제 등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레티하고 싸웠어요. 내일 시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화가 나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너 왜 그렇게 몰아붙여? 레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아이 베트남에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다고 했잖아. 엄마, 저도 솜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 가면 정말 힘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그치면 되니? 격려해 줘야지. 민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소미가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적응하기 힘들 텐데 레티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그치지 말고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직선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혹시 레티가 정말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일로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더 슬프게 들렸어요. 그날 오전이 정말 길었어요. 평소 같으면 8시에는 나오는 레티가 10시가 넘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생선 정리하면서 계속 시장 입구만 쳐다봤어요. 경매장에서 새벽 찬 바닷바람에 비린내가 코끝을 찔렸습니다. 고래고래 외치는 중매인들의 목소리 3만, 5천. 그 소리 속에서도 저는 자꾸 시장 입구만 바라봤어요. 새벽 경매에서 사온 대구며 오징어며 혼자서 다 정리하려니 힘들더라고요. 평소에 레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그때 알았어요. 무거운 상자 옮기는 것부터 생선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못 보는 사이에 레티가 다 척척 해놨던 거죠.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김 사장, 베트남 아가씨는 어디 갔어요? 저 아가씨가 해주는 게 더 맛있던데. 오늘은 왜 안 보여?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 좀 늦어서. 곧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올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드디어 10시 반쯤 레티가 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퉁퉁 부어서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러면서 밝게 인사하는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칼로 생선을 가르던 레티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살에 반짝이며 제 눈을 아프게 했어요. 평소라면 어머니 이거 맞아요? 하고 묻던 아이가 말이 없으니 그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우리 민수가 또 뭔 소리를 했는지.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물었다가 더 기분 나빠할까봐, 혹시 제가 참견한다고 생각할까봐. 점심 도시락을 먹을 때도 따끈한 국물 김이 올랐지만 입안은 사막 같았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혹시 이 아이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건 아닐까? 다시는 웃음을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루 종일 둘이 말이 없었어요. 손님들도 눈치채더라고요. 오늘은 베트남 아가씨가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그럴 때마다 레티가 억지로 웃으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저녁에 정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나누어 주면서도 레티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수고했어. 내일 뭐 먹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날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집에 가면서도 레티한테 그랬어요. 레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어머니한테 말해. 알았지? 그랬더니 레티가 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면서 또 그 어색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며느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좀 부드럽게 말해. 레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남자들은 정말 눈치가 없어요.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도 모르고. 요즘 뉴스 보면 다문화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다문화 가정이 35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들이 10명은 될 거예요. 뉴스에선 다문화 가정 35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옆 시장 박 사장 집 필리핀 며느리 마리아도 처음엔 웃음이 많았죠. 그런데 김치 담그기 한마디 말 때문에 짐 싸서 떠나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생선 비린내보다 더 쓰라린 공허함이 코끝을 찔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저는 김치 안 먹어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국에 살면서 김치도 안 먹어? 하고 한마디 했대요. 그게 마리아한테는 큰 상처가 됐나 봐요. 최 사장 집도 그랬어요. 태국에서 온 며느리 수환이가 있었는데 아이 교육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대요. 수환이는 태국식으로 키우고 싶어 하고 시어머니는 한국식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고 결국 아이 아빠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부에서 한국어 교육이며 취업 지원이며 많은 정책을 만들어요. 한국어 교실도 있고 생활 적응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다문화 가정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통계로 설명되는 게 아니더군요. 시장 좌판 앞에서 며느리가 울먹이며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묻는 그 순간 그게 현실이에요. 언어보다, 문화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그 작은 노력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웁니다. 우리 시장만 해도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이 10명 넘게 일해요. 다들 열심히 하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갈등,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우리 레티도 가끔 힘들어해요. 특히 소미 교육 문제로 민수랑 다툴 때마다 제가 보기에도 위축되는 게 보여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야, 레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서로 생각이 다른 것뿐이야. 그렇게 달래주지만 속으로는 걱정돼요. 혹시 이 아이도 다른 집처럼 지쳐서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한국어 실력도 문제예요. 레티는 일상 대화는 잘하지만 책을 읽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직 어려워해요. 특히 한자가 들어간 단어들, 교육, 문화, 정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기화 시험에는 그런 어려운 말들이 잔뜩 나와요. 어떤 날은 레티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언제쯤 진짜 한국 사람이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더 소중해요. 우리 레티처럼 6년 동안 꾸준히 가족으로 지내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연한 것 같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선택이고 결심인 거죠. 그날은 정말 용기를 냈어요. 레티가 배낚시 예약을 해줬거든요. 어머니, 같이 바다 구경하러 가요. 어머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하면서요. 사실 며칠 전부터 레티 표정을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둘 다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데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청팡 앞바다가 이렇게 넓고 푸른 줄 몰랐네요. 50년 동안 바다에서 나온 생선만 팔았지 정작 바다 한복판에 나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바다가 정말 크네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게, 매일 보면서도 이렇게 나와본 건 처음이야. 베트남에서도 바다는 많이 봤지만 여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더 시원하고 깨끗해요. 낚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자꾸 레티 얼굴만 쳐다봤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베트남이 그리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낚시는 완전 실패였어요. 저는 멀미까지 하고. 레티가 어머니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하면서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저는 고기가 아니라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레티가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어머니 잡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제가 잃을 뻔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레티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늘 불안해. 혹시 너랑 우리 민수가 싸우면 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갈까봐. 레티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생각을? 아니야, 들어봐. 어머니가 다른 집들 많이 봤거든. 처음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짐 싸고 떠나는 며느리들. 박 사장 집 마리아도 그랬고 최 사장 집도 그랬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가서 살겠다 하고 떠나버리더라고. 레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는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생각해. 우리 딸들은 다 시집가서 멀리 있고 아들들도 바쁘고. 지금 어머니 곁에 있는 건 너뿐이야. 매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너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때 목이 메었어요.
50년 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장사하면서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 레티라는 아이가 와서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정말 혼자가 돼. 다시 50년 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워.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바람에 섞인 짠맛이 제 눈물 맛인지 바다 맛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레티도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디 안 가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한국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화내신 적이 없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제가 어디 가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는지. 레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네요. 어머니는 너를 사랑해, 레티야.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베트남 엄마만큼이나요. 그날 바닷가에서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6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안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파도가 발밑까지 와서 신발을 적셨지만 둘 다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소미 생일날이었어요. 이 아이가 베트남에서 온 지 벌써 1년이 됐거든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요. 한국말도 서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 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입양 절차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레티가 어머니 소미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했을 때는 솔직히 고민이 됐거든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베트남에서는 생일에 뭐 해요? 소미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점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기특해요. 여기서는 미역국 끓여주고 용돈도 줘. 너도 오늘 미역국 먹을 거야. 와, 좋아요. 미역국 맛있어요. 생일상을 차리는데 레티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소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채우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어요. 생크림 바르는 것도 서툴지만 정말 예쁘게 장식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소미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소미야, 소원 빌어봐. 네.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트남 할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애 정말 착하다. 자기 소원은 안 빌고 가족 걱정부터 하네요. 베트남에 계신 레티 어머니까지 챙기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예쁜 아이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용돈 주는 거죠? 소미가 그러더라고요. 용돈 봉투 하나 건네주니까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깍듯하게 인사해요. 한국 아이들보다 더 예의 바르거든요. 나선이도 와서 함께 생일 파티를 했어요. 둘이 한국어로 제잘제잘 떠드는 걸 보면 정말 자매 같아요. 그때 우리 민수가 레티한테 말했어요. 여보, 항상 고마워. 순간 다들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우리 민수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어머니 일도 도와주고 소미도 돌봐주고.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지난번에 공부 얘기할 때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레티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그때 너무 예민했나 봐요. 오빠도 솜이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같이 상의해서 하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남자들은 정말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레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소미가 촛불 끄면서 또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어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2살짜리가 벌써 어른스럽게 생각하네요. 그날 밤 레티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레티야, 너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밝아졌어. 소미까지 와서 정말 북적북적하고 좋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마음으로 이어지면 그게 진짜 가족인 거죠. 베트남에서 온 레티와 소미,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레티와 제가요. 요즘엔 시장에 나가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오늘은 대구가 쌀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래. 그럼 좀 많이 사볼까?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는 말없이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는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경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티가 제 옆에 딱 붙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입찰가를 못 보게 가려줘요. 그리고 가끔 어머니, 저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음 배 기다려봐요 하면서 조언도 해줘요. 50년 경력인 제가 6년 차한테 조언을 듣는다니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레티가 귀화 시험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밤마다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됐어요. 김레티가 제 이름이에요. 레티야,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가 격려해 주셨잖아요. 소미도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반에서 인기가 많대요. 선생님이 소미가 정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다른 아이들한테 베트남 문화도 소개해주고 참 훌륭한 아이예요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소미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진짜 할머니처럼 잘해주셔서요. 나선이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절대 화 안 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그러고요. 두 손녀가 이렇게 따라주니까 제가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레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의견도 당당하게 말하고 제가 힘들 때는 먼저 나서서 도와줘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경매 한번 해볼까요? 너가? 할 수 있어? 네, 어머니가 하시는 거 6년 동안 받는걸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입찰가도 적당히 써내고 낙찰도 받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저 대신 레티가 경매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달라진 걸 느끼나 봐요. 김 사장, 며느리랑 사이가 정말 좋아졌네. 완전 모녀 같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모녀 같아요. 작년에는 레티가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왔어요. 2달 동안 계셨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베트남 어머니도 딸이 좋은 집에 시집 왔다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레티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때 베트남 어머니가 저한테 베트남 요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쌀국수 끓이는 법, 월남쌈 만드는 법.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리로 통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레티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와서 제일 행복한 건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레티야, 어머니도 그래.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늙어서도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50년 동안 혼자서 살아오다가 이런 가족을 만나니까 정말 감사해요. 레티라는 며느리, 아니 이제는 딸을 만나서 제 인생 후반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레티와 소미, 나선이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바다는 늘 거칠지만 결국 모든 걸 품어주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갈등이 있어도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 뒤에는 늘 서로의 사랑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가족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